여러분, 혹시 치주질환 환자가 감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환은 통증이 거의 없어 그냥 넘기기 쉽지만 방치하면 당뇨, 췌장암, 심장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매일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마지막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한 환자 중 80%가 치주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70세 박미선님의 경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선님은 3개월 전부터 잇몸에서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붉은 피가 섞여 나와도 단순히 양치를 3개 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잇몸뼈가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고 치주염이 중기를 넘어 말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선님은 제 설명을 들으시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픈 곳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저는 미선님께 치주질환이 조용한 질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충치처럼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히 잇몸과 잇몸뼈를 파괴해 나갑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특성 때문에 치주질환을 조용한 전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선님의 잇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염증으로 인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에는 세균 덩어리인 치석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치석들이 독소를 내뿜으며 잇몸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염증이 잇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당뇨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췌장암과의 연관성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안의 작은 염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선님께 이런 설명을 드리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단순히 잇몸에서 피가 나는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접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치주질환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관리법만 알고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시거나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선님처럼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잇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신호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50대 초반까지는 양치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잇몸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양치하고 가끔 치실을 사용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칫솔모가 너무 딱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봤지만 여전히 피가 났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씹을 때도 미묘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료 의사에게 부탁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잇몸뼈가 이미 상당 부분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치주염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환자들에게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제가 정작 치주질환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당황스러움과 자책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환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잇몸 관리법을 설명하던 제가 실제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상했지만 무엇보다 제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동료는 저에게 잇몸병이 아프지 않지만 무섭게 진행되는 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방치하면 나중에는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치아가 빠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를 잃게 된다는 사실도 그때 새삼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평생 함께해온 치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씹는 기능만 잃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웃을 때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영양 섭취도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제 잇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변화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잇몸이 예전보다 붉어져 있었고 일부 부위는 약간 부어있기도 했습니다. 치아와 잇몸 경계선도 예전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치주 질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논문들을 찾아보고 해외 학회 자료들도 검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치주 질환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었습니다. 특히 당뇨병과의 관련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당뇨병이 있으면 치주 질환이 더 악화되기 쉽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서로 악순환을 만드는 관계인 것입니다. 심장 질환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잇몸 염증으로 인한 세균과 독소가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이동해서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장 질환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췌장암과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치주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췌장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성염증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치주 질환을 단순한 잇몸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환자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료실에서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생활 습관 하나가 잇몸을 살린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양치 후 단 1분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충분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제 양치 습관부터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모두 점검해 봤습니다. 칫솔질 시간, 방법, 사용하는 도구들까지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치과 의사인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칫솔질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힘을 줘서 문지르듯이 양치를 했습니다. 치아 거품이 많이 날수록 깨끗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경계선에 대고 작은 진동을 주면서 쓰다듬듯이 닦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모디파이드 바스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며칠 연습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양치 시간도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1분에서 2분 정도 대충 닦고 끝냈는데 이제는 최소 3분 이상 꼼꼼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을 4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마다 30초씩 시간을 정해놓고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3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칫솔도 바꿨습니다. 딱딱한 칫솔모 대신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새 칫솔로 교체했습니다. 낡은 칫솔은 세정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칫솔과 치약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실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서툴러서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익히고 나니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치실을 사용한 후에는 입안이 한결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치간 칫솔도 도입했습니다. 치아 사이가 넓은 부분에는 치실보다 치간 칫솔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치간 칫솔을 준비해서 치아 사이 간격에 맞춰 사용했습니다. 무리해서 큰 크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잇몸을 상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양치 후에는 가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가글액 대신 천연 재료로 만든 가글액을 사용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1g을 넣어서 만든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30초씩 3번 반복해서 가글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양치할 때 피가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잇몸 색깔도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씹을 때 느꼈던 미묘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잇몸 염증 지수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치주낭 깊이도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잇몸뼈 손실도 없었습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환자들에게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잇몸 관리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저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잇몸 관리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목 힘이 약해지고 세밀한 동작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 방법은 천연 가글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물 가글 외에도 가지 꼭지를 우린 물로 가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 꼭지 10개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15분간 끓인 후 식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가글하시면 잇몸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 꼭지에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75세 이정숙님 덕분이었습니다. 정숙님은 젊을 때부터 민간요법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머니로부터 배운 가지 꼭지 우린 물 가글을 20년 넘게 해오고 계셨습니다. 정숙님의 잇몸 상태를 검사해 보니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잇몸이 단단하고 치아도 튼튼했습니다. 정숙님께 비결을 여쭤보니 바로 이 가지 꼭지 가글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다른 환자들에게도 권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과 도구 선택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칫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한 칫솔모는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고 너무 부드러우면 세정 효과가 떨어집니다. 적당히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택하되 칫솔 헤드가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 할 때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아기 머리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칫솔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칫솔목 끝에 콩알만큼만 짜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치약 선택도 중요한데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소 농도는 1000ppm 이상인 것을 권합니다. 잇몸이 민감하신 분들은 질산칼륨이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질산칼륨은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보조 도구들의 활용입니다. 치실과 치간칫솔은 40대 이후부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세균이 쌓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목에 힘이 없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칫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동 칫솔을 적극 권합니다. 전동 칫솔은 자동으로 진동해 주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세정이 가능합니다. 워터픽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의 압력으로 치아 사이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해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한 번만 사용해도 플라그 제거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압력을 약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시고 적응되시면 점차 압력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혀 전용 클리너도 권하고 싶습니다. 혀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어서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혀 클리너로 하루에 한 번씩 혀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입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칫솔로 혀를 닦으면 구역질이 날 수 있는데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그런 불편함 없이 혀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모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하루에 5분 투자해서 평생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68세 최영철님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영철님은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잇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당뇨 때문에 상처 치유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잇몸 관리를 통해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영철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실천하셨습니다. 소금물 각을, 올바른 칫솔질, 치실 사용, 치간 칫솔 사용까지 매일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시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 습관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잇몸 염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치주낭 깊이도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뇨 수치도 함께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잇몸 염증이 줄어들면서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이것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난 64세 김혜영 님도 그중 한 분입니다. 혜영 님은 최근 들어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혜영 님의 잇몸을 살펴보니 초기 치주염 증상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적절한 관리만 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혜영님께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와 함께 구체적인 관리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혜영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본인도 최근 들어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진지해지셨습니다. 저는 혜영님께 당장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소금물 가글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소금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고 별다른 비용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칫솔질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힘주어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치 시간도 최소 3분 이상으로 늘려보시라고 했습니다. 혜영님은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다른 환자들의 성공 사례들을 들려드리니 조금씩 확신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혜영님께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셔서 경과를 확인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예방의 중요성을 이렇게 절실히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복잡한 시술보다는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하루 5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10년, 20년 후에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즉 천연 가글법,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보조 도구 활용은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지속하시면 치아를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소금물 가글을 하고 부드럽게 3분 이상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치실과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저녁에는 워터픽까지 사용해서 하루 동안 쌓인 세균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런 습관 덕분에 60대 중반인 지금도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치아로 마음껏 씹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양치하실 때부터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오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소금물 가글을 추가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